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김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산학협력 중증교원으로 있고요. 인더스트리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센싱하고 리서치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지금 인공지능인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부제인데요. 인공지능이 왜 지금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또는 이걸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행해 볼까요? 인공지능의 정의 있어야겠죠? 인공지능의 정의 뭡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만 의미할 뿐 아니라 어찌 보면 바이오나 메카닉스를 이용한 것들,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정해서 이것들을 정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일단 정의를 하고요. 자, 인공지능의 정의가 이렇다면 현재 이 시대에 인공지능 이런 정의가 인공지능 정의에 딱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왜냐? 하면은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상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인공지능의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의인데 실제로는 아기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여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의라기보다는 원래 정의에 비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있는가, 현재 상태는 어떤가라는 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기와 비슷하다.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방법, 그건 맞긴 하지만 사실 수준은 아기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기처럼, 그러니까 인간과 아기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아기는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트레이닝하게 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주 작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면은 또는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성인 인간보다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이 아기와 같다고 했는데 막상 인공지능의 성과물이 성인이 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면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그런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두려움을 느끼죠. 이게 이제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을수록 오히려 불쾌감이 증가한다는 일본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의 주장과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이질적인 불편함에 가까운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산업용 로봇, 인간의 유사성, 그러니까 X축이 인간의 유사성이고, Y축이 호감도입니다. 근데 사람과 안 닮을수록 사실, 그렇게 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 동물 봉제 인형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호감도는 좀 높아지는데, 언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드냐면, 두려움까지 나타나는데요. 시체, 좀비, 의수 같이 인간을 닮았긴 하지만 되게 어설플수록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또 오른쪽을 또 넘어가면은 이걸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건강한 인간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전에는 사실상 이런 로봇이나 건강한 인간에 닮은 인공지능이 탄생하기 전에 지금 현재가 트랜지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체보다는, 좀비보다는, 의수보다는 비주얼이 좀 없는, 좀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이용되는 시기라고 본다면은 이런 불편한 감정, 두려움보다는 좀 다른 식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불안한 감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뭔가를 잘 하더라. 아기와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졌지만 실은 막상 일을 해보면 성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성인의 프로페셔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그런 결론들을 또는 성과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감정이 들고 있죠. 그 불안한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언가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입니다. 그 불안한 감정 보면은 그 불안한 감정의 정체는 인간 대체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을 대체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칙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신문 기사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신문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20년대 사라질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마틴포드, 옥스퍼드 마틴스쿨 등에서 예측한 건데요. 고위험 직종은 자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법률 분야 종사자, 회계사, 텔레마케터, 운전기사, 부동산 중개인, 계산원, 제조업 공장 근로자, 기자, 산업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저위험 직종에는 치과의사, 간호사, 과학자, 예술가, 헬스 트레이너, 초등교사, 레크레이션 강사, 소방관, 성직자 이런 식으로 분류한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고위험 직종은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를 매뉴얼화하고 굉장히 그 지식 산업이긴 하지만 매뉴얼화 할 수 있다면은 컴퓨터가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인공지능이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법률이나 회계사나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이런 것들, 특히 법을 다루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룰을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것이고 고위험 직종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저위험 직종에 이제 치과의사, 간호사, 과학자, 예술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위험 직종에 속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요. 대응이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냐,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응을 할 수 있냐,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서 고위험 직종과 저위험 직종을 나누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든 예전에 그런 신문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되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했죠. 어떤 거냐면 생성형 AI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들이라는 걸 같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생성형 AI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은 자, 그 전에 봤던 거 보면은 저위험 직종 중에 예술가 있잖아요. 예술가처럼 화가 및 조각가, 사진 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요것들이 생성형 AI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전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생성형 AI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좀 뒤쪽으로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은 또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한 일일까요, 이게? 사실 불안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기회이자 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이런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산업혁명을 예를 들면은 우리 산업혁명 처음에 우리가 역사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반면교사하여 산업혁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증기기관이 이제 등장하면서 공장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원래 1차 산업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농부로 대변되던 사람들이 이런 대규모 생산 체계에 대해서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올라타지 못한 농부들은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다. 또는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 뭐 이런 식의 우리 과거에 역사에서 배운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는 굉장히 큰 물결, 변화의 물결에 빨리 적응하고 올라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산업혁명의 레슨인데요. 근데 사실 거창한 산업혁명 뭐 이런 먼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요 얘기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요 짧은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물결들이 있었는데요. 옛날로 좀 치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집에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이 전화기를 이제 그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 없잖아요. 모바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다 전화를 해야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지윤이네 집에 혹시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지윤이네 집이죠? 이렇게 전화를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지윤이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아닌데 이건 내 집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전공이 뭐였냐면 대학교 때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래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모바일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넓게 보면은 뭐 안테나,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 뭐 이런 건데 일렉트로매그네틱스를 좀 전공하는 학부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전공을 하고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제가 군대 갈 때까지도 삐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전화기 아니면은 쪽지 뭐 이런 걸로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저는 모바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물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모바일 전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사실은 삐삐라는 게 없었어요. 삐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삐삐가 뭐냐면 단방향 호출기인데 단방향으로만 내가 그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회신을 뭐 전화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단방향 호출기인데 그 삐삐가 나오자마자 이제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서로의 이제 연결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모바일이 오는 세상을 보니까 정말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1998년에 PCS라는 모바일 기기가 처음 대중화됐어요. 그때 당시에 SK, KT, LG, 한솔 뭐 이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꿨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휴대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0,000원만 주면은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됐고 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큰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전까지는 피직스나 또는 이제 서킷 등을 하던 연구실이었는데 모바일 서킷을 하던 연구실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자, 너부터 우리 연구실은 소프트웨어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가 뭐죠? 라고 이제 그 답변을 할 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지하던, 그런 저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야,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해야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느낌이랑 좀 비슷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랩에서는 저 전까지는 이제 모바일 서킷을 했고, 저부터 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이런 게 이쪽이 이제 제 전공이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대기업의 연구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막 팽창하려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제가 전공했던 것과 그다음에 제 임플리멘테이션에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좀 열심히 해서 능했기 때문에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성장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뭐 연구도 하고 해서 실제 커머셜 프로덕트에 많이 적용해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피직스에 가까운 일렉트로매그네틱스를 했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서는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했고, 좀 시간이 더 지나서는 사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보였어요. 그 인공지능을 언제 이제 처음 맞닥뜨리게 됐냐면, 지금 현재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는 게 뭐냐, 의대이잖아요. 근데 제 후배 중에 굉장히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의대를 가지 못하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공대를 오게 된 후배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끄적끄적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리 CNN이라고 부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자기가 이제는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의사보다 더 나은 의사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CNN 처음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의사가 아닌데 의사보다 훨씬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연구했던 게 뭐였냐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CT 촬영을 해서 폐에 질환이 있는지 또는 폐암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링을 좀 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 나니 정말 이게 우리가 근시일 내에 가야 될 그런 미래에 필요한 테크놀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인공지능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때 물결에 어떻게 잘 올라탔던 것 같아요. 그 웨이브에 잘 올라탔고, 결국에는 처음엔 모바일,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하게 됨으로써 그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같이 연구하고 그런 리딩하는 포지션에 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고, 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웨이브에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초창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아직 인공지능은 아기 같은 수준이에요. 어른 같은 퍼포먼스를 내지만 실제로는 아기 같은 수준이에요. 그것도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기 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이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뒤쪽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인더스트리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무려 2년 전 기사인데요. 국가대표 AI 기업 되겠다. 100대 스타트업 대표 출사표가 있죠.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요.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 해서 뭐 교육, 교통운송, 금융보험, 농축산, 로봇, 비주얼 휴먼, 죄송합니다. 버추얼 휴먼, 미디어 컨텐츠, 세일즈 마케팅,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패션, 푸드테크, 프롭테크, 헬스케어, AI 솔루션 플랫폼, AI 프로세서, 데이터 가공, NLP, 요소 기술이죠. NLP, 컴퓨터 비전 등 정보 보안, 뭐 이렇게 엄청 많은 분야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또 여기서 굉장히 작은 분야였던 요소 기술, NLP나 컴퓨터 비전 등이 실제로 인더스트리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죠. 이게 무려 2년 전 기사예요. 2년 전에도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 분야가 각광받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심지어는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라는 게 있는데 요 안에 보시면은 동그란 데 보면은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2023년 편람에 나와 있는 회사들 리스트거든요. 쭉 나열하지 않고 이 트레이드마크만 이렇게 그 로고들만 쫙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인더스트리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딱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에비던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2024년 1월 11일 날 GPT 스토어가 오픈을 했는데요. 현재 거의 10만 개 앱이 등록돼 있어요. 우린 구경도 못했는데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 GPT를 활용한 그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벌써 10만 개가 스토어에 등록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 웨이브에 올라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해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재밌는 몇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기 같은 지능으로 얼마나 놀라운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첫 번째는 피카라는 건데요. 이제 피카가 보세요. 이게 클릭 한 번만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피카에서. 자, 보세요. 이게 다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피카에서 몇 번 만에 클릭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방금 보시면은 이미 있는 이미지를 올려놔도 새로운 생생한 이미지로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느냐의 문제겠죠?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것도 다 보세요. 옷도 막 바꾸죠. 실시간으로 비디오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 위에다가 선글라스 씌우는 일도 하고요. 그냥 프롬프팅만 하면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Vercel이라는 게 이제 코딩 없이 프롬프팅으로만 웹사이트나 뭐 앱들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보시면은 말로 쓰는 거예요. 보시면 a flower shop, 뭐 sales dashboard layout 뭐 이런 식으로 말만 쓰면요. 그거에 맞는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뭐 HTML 코드로도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요. 보시면은 이것도 색깔 바꾸라고 사실 뭐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어로 이제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인터넷에 지금 공개돼 있는 V0 Dev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코드로 웹사이트를 곧바로 HTML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코드라기보다는 말로. 예를 들면 예쁘고 편한 그리고 밑으로 긴 인스타그램 닮은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어줘. 그렇게 말하면요.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아기 같은 지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릴리스 AI라는 거는 영상을 너무 깔끔한 요약 노트를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면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이거 무조건 보시면은 유튜브 배속으로 보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유튜브 링크를 딱 넣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약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약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블로그 형태로 쫙 나오는 거죠. 블로그 형태로 쭉 나열해주면 이제 내가 원래는 10분을 봤었어야 되는 거를 1분 만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고, 그냥 글로만 서머리 해주는 게 아니고 쭉 보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고 싶으면 누르면은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 헤이젠이라는 서비스를 좀 소개해 줄까 하는데요. 여러 언어로 입모양까지 바꿔주는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이게 요즘 데이트를 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좀 보시면은 요 분이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요 분이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한국어로 뭔가를 이제 막 녹화를 하잖아요. 한국어를 넣으면 한국어로 얘기해주고, 중국어를 넣으면 중국어로 얘기해주고, 일본어로 넣으면 일본어로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의 건데요.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건 좀 되게 좀 안 놀라운데, 이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분이 이제 찍었던 원래 영상을 갖다가 변환시킨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일본어도 이렇게 입모양이 일본어랑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본어뿐 아니라 중국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에 활용을 했느냐 하는 몇 가지 예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파도에 올라타야겠구나라는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몇 가지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인공지능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습니까? 당연히 통제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알아야겠죠. 인공지능을 알아야겠는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인공지능 서비스 써보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써보면 궁금해지고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재미있는 서비스를 몇 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번엔 더 많은 서비스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액티브 되어 있나 라는 것을 좀 예제를 들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써보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그 링크들도 달아놨으니까 혹시 이 자료가 공유된다면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써보기를 추천드리는데, 보시면은 마케팅 문구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용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사실 리트는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도 무료로 제너레이션 해주고, 사실 GPT 3.5, 4 뭐 이런 것들 터보 이런 것들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마케팅용 문구 생성형 AI로 시작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로고도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예요. 루카라고. 그래서 기업 로고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프롬프팅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로고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텍스트 변환 노트 생성형 AI 서비스 슬리드. 슬리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의 이제 코멘트를 달거나 노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생성형 AI, 노코드 AI 모델 제작 서비스. 이거는 브랜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노코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프롬프팅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를 통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모델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배경음악 생성형 AI 서비스. 보시면은 지금 방금 뭐 비주얼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학습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배경음악도 사실 배경음악이라고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음악도 지금은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
그다음에 텍스트 변환 자동 자막 생성형 AI 동영상 편집 서비스 브루. 이거는 보면 동영상을 넣으면은 자막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냐면은 유튜버들 본인들이 만든 컨텐츠에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은 사실 사람들의 관심 또 뭐가 있겠어요? 이제 보이스, 자기의 목소리를 복사한다든가 또는 가상인간 생성형 AI 서비스, 그러니까 가상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내가 이용하는 거라면 사실 나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꽤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중에 온에어 스튜디오, 플루넷, 타입캐스트들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채색 생성 AI 서비스인데요. 이런 건 뒤쪽에도 몇 개 나오겠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웹툰 뭐 이런 것들에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가미된다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채색 생성, 그다음에 뭐 캐릭터 생성 뭐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서비스로 지금 속속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서머리하는 기능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회의, 강연, 통화, 텍스트 변환, 노트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서머리 해가지고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 음성 더빙 생성형 AI 동영상 편집 서비스. 자, 더빙하게 되면 내 목소리로 모든 게 더빙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영화를 촬영했는데 영화 촬영 중에 음성 사고가 있거나 음성이 잘 안 들어갔을 때 음성 더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음성 더빙을 이용한다면은 사실 그 배우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그런 구멍난 부분들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젠 AI라면 제너러티브 AI라면은 비즈니스 글쓰기도 가능하죠. 아까 이제 마케팅 관련된 글쓰기도 있었는데 리튼 같은 경우 비즈니스 글쓰기 생성형 AI 서비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션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방금 말했듯이 이제 뭐 결국에는 본인을 복제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 있다면은 당연히 또 아바타도 생성형을 할 수 있겠죠. 스노우에서 그런 서비스를 좀 꽤 됐지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밑에도 아바타 초상화 생성형 AI 서비스 렌사라는 게 또 있고요. 보시면 카툰 자체도 아까 채색을 했잖아요. 채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프롬프팅으로 스토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림도 만들 수 있고 채색도 할 수 있고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면 결국 뭐가 가능하겠어요? 카툰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툰 생성형 AI 서비스가 지금 등장을 해서 앱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신저 생성형 AI 서비스 이게 뭐냐면은 뭐 서로 이제 친구면 심심이랑 비슷한 심심이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메신저를 생성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설 생성형 AI 서비스 방금 이제 카툰 생성형이 있었다면 당연히 소설도 생성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머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서머리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문제화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문제 생성형 AI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디오 스타일 변환 생성형 AI 서비스 젠 1 런웨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핫한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변환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피카 보셨죠? 그것처럼 비디오 스타일을 변환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변환시키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비디오로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카툰 생성형처럼 이제 또 똑같이 미드저니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만화 생성형 AI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웹소설 생성형 AI 서비스 이게 아까 나왔던 그런 이제 소설도 글도 쓸 수 있고 인공지능이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영역에서 그림, 소리, 그다음에 글 뭐 이런 거라고 치면은 그림 웹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웹소설 생성형 AI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레시피 생성형 AI 서비스 이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과 그다음에 그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요런 맛이 나는 새로운 레시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음식 레시피도 당연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지 않고도 인공지능이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런 맛을 예상한 음식 레시피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생성형은 또 많이 있는데 이 그림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 스테이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 회사에서 공개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있어요. 네. 이 모델이 공개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라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프롬프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퀄리티의 굉장히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생성형 AI 서비스의 가장 큰 전 세계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 회사는 스테빌리티고 그 회사에서 공개한 디퓨전 모델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R 음성 더빙 생성형 AI 서비스 DID 하면은 AR인데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죠. 그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에서 그런 음성 더빙을 이제 생성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증강현실 공간에서 목소리가 이제 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형태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구글 이마젠 이것도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고요. AR 애니메이션 스크루블리 그다음에 나만의 음악 작곡 생성형 AI 사운드로 자 보시면은 너무너무 많죠. 제가 이게 뭐 다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지금 사람들이 한두 번이라도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서비스들만 코멘트를 한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사용해 보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바운더리 안에 있구나. 지금 할 수 있는 현재 상태는,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 정도구나. 라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장문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음성을 합성하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활용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게 제한적이죠. 이 이외에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지금 분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고요.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 그래서 AI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AI 카테고리를 좀 크게 좀 나눠보면요. 3D, 카피라이팅, 어시스턴트, 비디오 제너레이션, 뮤직, 디벨롭먼트, 코딩, 텍스트 스피치, 이메일, 이미지 제너레이션, 헬스, 프로덕티비티 뭐 이런 것들 이제 크게 보면은 요런 지금 카테고리 안에서 많은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AI use cases 있고요. AI detection 있고요. art, audio, avatars, business, chat, coaching, data analysis, design, development, education, email, finance, gaming, images, legal 마케팅, 뮤직, 팟캐스팅, productivity, prompt guides, research, SEO, social media, speech, translation, video, writing, free AI tools, open source AI tools, 뭐 GPT store list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분류를 했지만 그 전에 있던 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카피라이팅을 한다든지 뮤직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 스피치 그러니까 음성을 만들어낸다든지 거의 여기에 많이 지금 포커스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나눠보면 이런 식의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요게 정말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도메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구나에 대한 감을 잡게 하는데 좋은 분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갖고 온 건데요. 방금 전에 분류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GPT 스토어 말고도 앱 스토어처럼 탑 랭크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개 정도 여기다 제가 제시했는데요. Best AI Tools and Services에서 여기도 가보시면은
그래서 find the perfect AI tools for every task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보면은 feature tools 있고 chat with database 하면은 뭐예요? 뭐 우리가 프롬프트로 데이터베이스에 물어보고 싶은 거를 만들면 쿼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일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octopus.do 보면은 AI Visual Sitemap Generator에서 사이트맵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 맵을 설계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보면은 제안을 해달라. 내가 사이트를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이런 사이트가 만들려면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제안해주는 그런 AI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4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Top Apps Powered by AI Top Apps에서 topapps.ai가 있고요. AI Tools 리스트에서 AI Tools Arena.com 있고요. 툴리파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이 툴리파이라는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툴리파이라는 걸 열어보면은 최고의 AI 웹사이트 및 도구 알아보기죠. 방금 출시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보면은 NSFW girlfriend 18세 이상이고 뭐 가상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위한 현실적이고 몰입감 점점점 사실 선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메일 뉴스레터를 맞춤형 팟캐스트로 변환하는 뭐 젤리팟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을 위해서 PDF 차트에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AI도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짤방은 사실 KBS나 MBC 등등의 굉장히 유명한 것들에서 제가 짤방을 가져왔는데 이번 짤방은 인공지능으로 그려봤어요. 지금 리튼에서 GPT를 활용한 그 GPT 프롬프팅을 통해서 달리로 그린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프롬프팅이 뭐였었냐면 궁금함을 머금고 있는 표정의 한국 여자 대학생 얼굴을 제가 프롬프팅해서 그린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지금 실사처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짤방이고요. 그래서 사진 추쳐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그려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이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쉽잖아요. 자, 그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학과에 진학을 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기를 원했길래 결국에 이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원리들을 공부하고 실제로 나중에는 인공지능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전공이라는 거죠. 인공지능 전공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은 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의 임플리멘테이션은 뭐 바이오도 있고 그 메카닉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임플리멘테이션 인공지능은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게 지금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딥러닝이라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심층 신경망라는 형태의 그런 매트릭스 연산을 한 그런 인공지능 구현 형태를 말하는 건데 사실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공하시기 전에 또는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보시기 전에 딱 요거 간단한 얘기 하나만 제가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 멀티플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인풋 레이어에 어떤 것들을 넣으면 어떤 것들이 아웃풋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 아웃풋에 내가 이거야라는 정답들을 알려주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 이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은 그 비지도 학습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비지도 학습도 결국에는 지도 학습처럼 뭔가 답을 알고 그거에 대한 로스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이 네트워크를 통과한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물이 이제 오른쪽에 쪼로로 이렇게 자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왼쪽에 인풋 레이어에는 뭐가 됐든 음성이든 그림이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NLP,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든 뭐든 이쪽에는 이제 확률 분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끝에 아웃풋 레이어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결과물과 우리가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 확률 분포가 얼마 차이 나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스라고 불러요. 차이를 로스라고 부르는데 그 로스를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왼쪽에 인풋에서 넣어서 아웃풋에 나오는 확률 분포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분포와 비슷해지게 만드는 그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알고만 있으면은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NL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NLP라는 게 뭐냐면 요즘 뭐 GPT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자연어 처리를 말하는 건데 자연어 처리도 얼마나 내가 그 긴 문장을 얘기했을 때 그 긴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알려준다면 늘 그 같은 비슷한 확률 분포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저 학습시킨다는 의미가 또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중간에 이제 선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선들이 웨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들을 잘 조정해서 그걸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조정해서 결국에는 그런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잘 조절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결과물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물과의 차이가 굉장히 적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NLP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이거를 이해하면은 중간에 들어간 테크닉은 좀 약간 다르겠지만 결국에 원래 생각했던 이런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 늦지 않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현재는 요 프린시플만 가지고도 많은 모델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많은 모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eginning of the phase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빨리 발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더 많이 도망가서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그냥 모델의 소비자 정도가 되는 그런 시대 말고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모델의 지배자, 인공지능의 지배자, 통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빨리 발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언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부터 어떤 시간을 보낼까를 결정해야 되겠죠. 제 인공지능을 이용할 건지, 인공지능에 밀려날 건지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더 늦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비자가 될 뿐이고, 근데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재생산도 못해서 완전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코어에 내가 그런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굉장히 고요하죠.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편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산업혁명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을 회고할 때 그때 인공지능에 잘 올라탄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옛날 옛적에라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연태까지의 인더스트리의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지 또 인공지능이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 설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언제라도 이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본인들의 나중을 회고했을 때 그런 결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